1조 달러라는 거대한 자본이 단 80분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현상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경제 뉴스나 단순한 시장의 조정 달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무너지도록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여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어느 평범해 보이던 아침,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고층 빌딩부터 아시아의 번화한 금융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소의 전광판은 일제히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는 트레이더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고 끝없이 추락하는 붉은 숫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 가격은 순식간에 11%나 곤두박질 쳤고 영원한 안전자산이라 맹신했던 금조차 2%의 급격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붕괴 앞에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펀더멘털 분석이나 이성적인 판단도 무의미해집니다.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는 가상의 숫자들과 차갑고 어두운 지하 금고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실제 금속 덩어리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 과연 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복잡한 가격 차트나 화려한 경제 지표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점점 텅 비어가는 물리적인 창고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차가운 장부들 사이에 깊은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금과 은을 부의 궁극적인 저장소이자 변하지 않는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무자비한 금융공학은 이 단단한 실물 금속들을 단지 컴퓨터 화면 위에 찍힌 가상의 숫자로 변환시켰고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마법을 통해 실제하지 않는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이 평온한 시기에는 이 거대한 종이의 성이 완벽하고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금고 안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실물은이 보관되어 있는지 묻지 않으며 오직 화면 위에 파생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에만 환호하고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닥치고 장부가 찢겨나가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동안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시스템의 끔찍한 취약성이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그 끔찍했던 80분의 시간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80분 동안 글로벌 귀금속 시장에서만 1조 달러라는 상상하기 힘든 시장 가치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금 시장에서는 7,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지워졌고 같은 시간 동안은 시장에서는 2,600억 달러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단순히 새로운 거시 경제 지표나 돌발 뉴스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자본의 힘에 의해 시장 전체가 강제로 끌려가고 무자비하게 짓눌리는 폭력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시각,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1% 이상 급등하며 지난 1월 15일 이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강력한 최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달러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4%나 폭락했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는 2.5% 하락했으며 S&P 선물 지수 역시 2% 하락하며 글로벌 증시 전체가 도미노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거대한 매도 폭풍 속에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성적인 평가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설계된 기계적인 알고리즘과 공포에 질린 군중의 맹목적인 매도 주문만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시장은 언제나 이성적인 수치와 논리로 움직인다고 자부하지만 극단적인 공포와 청산의 압박이 지배하는 순간 그 민낯은 놀랍도록 원초적이고 잔인해집니다.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라는 사신이 트레이더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다 팔아야만 하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그리고 귀금속까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자산의 미래 가치를 비관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장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파산을 면하기 위한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정이나 자산의 내재 가치를 절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리 설정된 한계선을 벗어나는 순간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뿐이며 이런 기계적인 매도는
또 다른 하락을 부르고 하락은 다시 새로운 청산을 촉발하는 끔찍한 죽음의 나선형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시장은 맹목적인 현금 확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들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극심한 유동성의 가뭄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가장 튼튼한 구명조끼마저 들이마실 공기와 맞바꾸기 위해 헐값에 팔아버리는 잔혹한 모순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금 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장의 모든 자산 상관관계는 무섭게 1이라는 숫자 하나로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이나 금이 오르며 서로의 위험을 상쇄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진정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이 모든 전통적인 분산 투자의 공식은 무참히 산산조각 납니다. 기초 체력이나 내재 가치, 미래의 성장성 따위는 더 이상 그 어떤 방패막이도 되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주도하던 우량 기업의 주식도,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국채도,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부를 지켜온 귀금속조차도 오직 달러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 그저 당장 팔아치워야 할 처분 대상에 불과해집니다.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금과 은도 모두 쏟아내는 이 거대한 투매의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은 바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뿐입니다. 달러가 1월 15일의 고점을 향해 맹렬하게 치고 올라갈 때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은 숨막히는 하방 압력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현금이 왕좌에 오르는 이 잔혹한 체제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이익을 쫓지 않고 오직 생존만을 갈구하게 됩니다.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 즉 마진콜의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질 때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했던 투자기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가장 우량한 자산마저 시장에 내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산의 가치 하락을 예상한 합리적인 매도가 아니라 총구가 머리를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강제적인 투매입니다. 결국 하락할 아무런 본질적인 이유가 없는 건실한 자산들조차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무자비하게 잡아먹히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을 분석할 여유조차 없이 그저 내일의 태양을 보기 위해 오늘 당장 가진 모든 것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은과 같은 산업용 수요가 높은 귀금속은 이러한 유동성 위기 속에서 더욱 가혹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 그리고 첨단 방위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은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갈 것이라는 공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거대 알고리즘들은 거시경제의 둔화 조짐을 감지하는 순간 은이 가진 산업적 수요의 붕괴를 기계적으로 계산해내고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매도 폭격을 퍼붓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면 은의 수요도 증발할 것이라는 차가운 논리입니다. 하지만 단 80분 만에 11%라는 충격적인 가격 붕괴가 발생한 것은 결코 이러한 거시경제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무리 크다 한들 실물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단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토록 극단적으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붕괴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파생상품 시장의 거대한 베팅과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탐욕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달러가 뿜어내는 강력한 중력장 속에서 시장의 모든 약한 고리들이 속절없이 끊어져 나갈 때 누군가는 이 거대한 혼란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천문학적인 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눈앞에서 떨어지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심연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의 붕괴는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설계한 자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수학의 계절일 뿐입니다. 이러한 파생 상품 시장의 잔혹한 수학과 유동성의 증발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시장의 한복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단층선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화면 위의 숫자 노름에 불과한 종이 시장의 붕괴를 넘어
이제 진짜 세계의 물리적인 기반 시설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을 보십시오. 어제 무려 50%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20%에서 22%가량 치솟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70%가 넘는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인 에너지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다가올 혹독한 겨울과 멈춰버린 공장들에 대한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억눌려 있던 지정학적 공포는 휴장으로 인해 며칠 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아시아 시장을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7% 이상 폭락하며 2,7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단일 세션에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이틀 동안 반응하지 못했던 억눌린 매도 압력이 마침내 지정학적 현실을 마주하고 폭발해버린 결과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거대한 혼란의 중심에 기름과 불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원유, 우회 운송로인 푸자이라, 항구는 거대한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통적인 화약고를 넘어 이란이 원유의 우회 경로 자체를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타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라크는 하루 150만 배럴을 생산하며 국가 전체 원유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루마일라 유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조선들이 걸프만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 원유 저장소는 순식간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저장소가 가득 차면 결국 생산 자체를 멈춰야만 하는 치명적인 물리적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자산 시장의 투매 속에서도 유일하게 국제 유가가 72달러에서 76달러로 솟구친 것은 종이 시장의 매도 압력을 물리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실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확산되고 석유 인프라가 체계적인 표적이 되며 에너지 수송로가 붕괴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이자 산업의 필수 금속이는 이 11%나 폭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거대 자본의 알고리즘은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감지하고 이를 곧바로 산업 발전의 둔화라는 공포로 치환하여 모든 산업용 금속에 대한 무차별적인 매도 폭격을 가했습니다. 기계적인 알고리즘은 공급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공포를 즉각적인 가격 하락으로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잔혹함과 물리적 붕괴의 진정한 깊이까지는 결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의 차가운 기계적 논리 속에서 은이라는 귀금속은 그저 전체 수요의 50에서 60%가량이 거대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원자재로 분류될 뿐입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은빛 반사판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달리는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첨단 전자기기,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는 인공지능 인프라, 그리고 현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방위산업의 정밀 유도 무기에 이르기까지 은이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곳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멈추지 않고 타오를 것만 같았던 중동의 불길이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끊어내고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출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이 공포는 곧바로 미래, 산업의 성장 전망을 산산조각냅니다. 금은 당장 가동을 멈출 거대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매도 압력을 덜 받으며 가치를 방어해냅니다. 하지만 은과 백금, 그리고 구리와 같이 산업적 성격이 짙게 배어있는 금속일수록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짙은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덮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경제 성장의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할 때 금이 가장 먼저 버티고 그 다음으로 은백금 구리의 순서로 타격을 입는 것은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기록된 전형적이고 기계적인 자산, 청산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단 80분 만에 11% 폭락이라는 끔찍한 사건은 이러한 거시경제의 교과서적인 설명이나 경기 침체 우려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의 변화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폭력적인 가격 붕괴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시장의 반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속 페달의 끔찍한 속도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심장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원유 매장량을 깔고 앉아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 지역을 겨냥한 임박한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경고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붕괴를 예고하는 죽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향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공식적이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축을 이루고 이란과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선이 이제 완벽하고도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거대한 파도는 이제 곧 닥쳐올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과장된 수식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15개 국가 혹은 주요 군사시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추었으며 카타르의 핵심적인 액화 천연가스 공급망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일제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쳐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전 세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컴퓨터 스크린 위의 파생 상품 시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피난처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기이하고도 기만적인 반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늪에 빠진 시장은 실물의 가치를 외면한 채 오직 장부상의 숫자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은 공장을 돌리고 무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실제하는 물질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요구받고 있지만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종이 은은 빚을 갚기 위해 가장 먼저 내던져지는 짐덩어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괴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한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자산의 진짜 가치가 아니라 그 자산을 둘러싼 파생 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청산 비용일 뿐입니다. 기계적인 알고리즘은 공급망이 마비되는 공포를 계산하여 화면 위에 숫자를 떨어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폭탄이 터지고 거대한 항구가 불타오르며 국가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 세계에 생생하고 잔혹한 공포를 가상의 가격표에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작된 숫자가 깜빡이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돌려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텅 빈 금고의 문을 열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 굳게 닫힌 철문 너머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 유령 같은 금속들의 행방을 추적해야만 진정한 위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